거나 그리고 자기 학습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력을 줄 겁니다. 자, 인지 발달에서 보존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물체의 외형적인 변화. 예를 들면요, 이런 물이 있죠. 이렇게 여기에 있는 물과 큰 대접에 있는 물이 똑같은 물이 있어도 유아기의 아이들은요, 요만한 양이 여기에다 넣었을 때랑 넓적한 물에다, 이렇게 넓적한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줬을 때랑, 그래서 물이 요만큼 채워졌어요. 그리고 또 요런 긴 컵에 같은 양의 물을 넣었어요. 그럼 아이들은요, 유아기 아이들은요, 이거 많으니까 이거 주세요 해요. 똑같은 물인데도. 근데요, 초등학생들은요, 에이 선생님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존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물체의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더하거나 빼지 않는 한 그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습득하기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들이 다 생기고요. 수에 대한 보존 개념은 5, 6세 때 생겨요. 자, 그리고요, 길이에 대한 보존 개념은 6, 7세 때 생깁니다. 무게, 액체, 질량, 면적에 대한 보존 개념은 대략 7, 8세. 물론 아동의 그런 차이는 있어요. 대략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뭔가 구체화된 어떤 걸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학적인 접근을 하는 건 상당히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부피에 대한 보존 개념은 11살에서 12살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망 수용 능력이에요. 이번에는 조망 수용 능력인데요. 이거는요, 아이들이 이제 좀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감정을 인지하고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기존의 유아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동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고요. 상황을 설명해 줬을 때 아동들은 그런 걸, 아이들은, 그러니까 유아들은 잘 느끼지 못했다면 아동들은 그거를 자기 감정으로 딱 느끼기 시작해요. 역지사지가 일어나는 거죠. 타인의 사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동기 때 이런 것들이 획득된다라는 거. 특히나 여아가 감정 조망이라든가 수용 능력이 남아보다는 조금은 더 앞서 나간다라는 게 약간의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죠? 자, 언어 발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 이제 언어가 능숙.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 주셔야 됩니다. 책을 읽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집에서 가족 회의 하시고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들, 문제 해결하는 걸 아이한테 던져 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갑니다. 6살 때부터는 언어에 대한 기본 구문을 이해하고 읽기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요거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표현력을 키우는 훈련 방법. 아이들 데리고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30분씩 혹시 대화하시나요, 여러분들? 하신다고 훌륭한 부모님들이십니다. 아이랑 대화하실 때 주제를 하나 딱 정하세요. 재밌는 주제를 하나 정하시고요. 부모가 3분, 자녀가 3분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야기할 때 말을 자르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도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딴짓하면 안 돼요. 아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해 주세요, 우선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대화에 우와, 아이를 좀 업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 그 표현하는 거에 대한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 올려 주십시오.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죠? 그럼 아이는 나중에 자기 표현 능력이 되게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이렇게 해요. 엄마, 나 아빠랑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래 걱정 마,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이런 벌써 아이의 표현 능력을 싹둑 자른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 아빠한테 얘기할게가 아니고 아빠에게 너가 직접 한번 요청해봐. 그러면 아이는 직접 아빠를 두고 협상하는 법을 또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혹시나 안 되면 그땐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엄마는 나의 든든한 팀, 그리고 내가 이걸 한번 해결할 거야. 문제 해결력, 자기 표현력 다 올라가겠죠. 언어 발달됩니다. 자, 그리고 또요, 사회성 발달이 되게 돼요. 학교 생활을 통해 갖고 친구를 통해 갖고 상당히 많은 거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그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배웁니다. 소속감을 느껴요. 학교에 친구들 통해 갖고 또래 집단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래 집단이 중요해요. 또래 집단은 아이에게 거울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하죠. 그래서요, 그 아동기 때 자기 또래 집단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애들,
사교적이거나 우호적이고 활동적인 활동을 하는 애들은 인기가 높아져요. 인기가 높아지면 어떤다? 얘는요, 자아 형성감이 되게,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용모, 힘, 유머 감각이 있는 애들 자아, 존중감. 근데 요런 게 좀 떨어지는, 의기소침해 있고 표현력이 약한 애들,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밀리는 애들은 이때부터 자존감이 낮은 아이,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부모님이 캐치하셔야 돼요. 자, 아동기의 사회성 발달에서 또래 집단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이들, 자기 또래 친구들이 나의 교사 역할을 하기도 해요. 걔네를 통해서 배웁니다. 또요, 소속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속감은 상당히 중요하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도 있잖아요. 소속의 욕구. 이 소속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공격성의 모델이기도 해요. 어떤 또래 집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공격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표현한다, 다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상당히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또래 친구를 만난다는 거, 사회성을 발달. 그래서 우리 아이가 놀이터 나가서 막 친구랑 놀기만 하면 막 속상해 하지 마세요. 아, 우리 아이는 지금 배우고 있구나를 느끼시면 됩니다. 자아 개념 발달에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동기 발달 단계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단계였구나를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